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변동성이 강화되면서 계속 하락할 것 같았던 주식시장이 오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된 날에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시장 리더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 주요 지수, 주요 자산군, 그리고 중요한 개별 주식들을 살펴보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는 1.23%, 나스닥 지수는 1.4%, 다우존스 지수는 1%, 러셀 2000 지수는 1.6% 상승하며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내일도 지속된다면 시장이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로 현재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시장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비트코인과 소형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하며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일부 주에서 오늘 중으로 확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은 비만 치료제 분야의 선두 기업인 노보 노디스크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앱너빈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들 기업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제시되는지에 따라 기업의 주가는 결정되기 때문에 내일도 열심히 실적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주요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0월 31일 급락 시시가를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오늘 장 중반에 약간 테스트를 하더니 마감할 때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상승세로 약한 전환을 했다는 것인데요. 내일도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제 연말 랠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마감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 만큼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이 약간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간다 해도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모멘텀이 돌파될 때 저만의 매수 기준에 따라 오늘 VO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매수했습니다. SPY는 마지막에 겨우 돌파한 모습이었지만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여전히 18,0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제 다시 한번 정고점을 테스트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목요일 금리 인하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 특히 소형주들과 기술주들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호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우는 최근 하락에도 8월 정고점을 계속 지지선으로 유지하며 이어져 온 만큼 11월 8일에 엔비디아와 셔윈 윌리엄스의 다우지수에 편입되면서 이제 호재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지난 며칠간 나스닥과 대형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가 예상보다 잘 버틴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는데요. 중형주와 소형주의 차트를 함께 보면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며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며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도 중형주와 소형주는 실적에 따라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다시 상승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트럼프 쪽에 베팅하고 있는 시장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시장의 방향성은 단기 이동평균선을 약간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격적인 상승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공격적 상승장을 정의할 때는 언제나 일별 소음을 제거하고 주간 단위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 조정 상태에 있지만 중기와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버리지 ETF를 이용해 공포 탐욕 지수를 기준으로 공포 매매를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공포 심리로 마감된 만큼 공포가 3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클 내에서 TQQQ와 UPRO를 공포 매매 전략의 일환으로 매수했습니다. 공포 매매 시그널뿐만 아니라 오늘 TQQQ는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며 다시 상승 모멘텀 시그널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 모멘텀 시그널을 이용해 매수했으며 UPRO는 아직 돌파하지 못해 매수하지 않았지만 당분간 지켜볼 예정입니다. 주요 자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은 대선 결과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지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약간 상승세를 멈추고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의 강한 돌파와는 다르게 골드 마이너 주식은 그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추세가 한 번 더 이어진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스윙 트레이딩으로 아주 좋은 패턴이라 생각되어 가져와 보았습니다.
10년 장기채는 현재 계속해서 4.3%를 저항선으로 삼아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된 만큼 이제 더욱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 횡보하거나 약간의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시장이 트럼프를 다시 베팅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동안 탄탄한 베이스를 다져온 만큼 이제는 상승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돌파 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돌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 주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다시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매수할 구실만 생기면 계속 매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기술적으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매수했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하락세를 끝내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가려는 모습이 보이며 시장이 테슬라에 다시 돈이 몰리고 있는 걸 보면 역시 트럼프의 대선 확정에 돈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어제 돌파 후 약간 하락했다가 오늘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커머스 1위, 클라우드 1위의 완벽한 회사라서 모멘텀 쪽에서는 굉장히 강세를 보입니다. 현재 마진을 계속해서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실적도 좋게 발표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섹터와 산업을 통해 돈의 흐름을 살펴보고 주목할 만한 섹터와 산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올 것 같다는 우려는 다 어디 갔을까요? 오늘 모든 섹터가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이는 시장이 마치 불확실성이 다 사라지고 이제 누가 당선될지 알 것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 ETF들을 한꺼번에 차트로 살펴보았는데요. 주요 섹터들을 보면 오늘 기술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소비재, 산업 그리고 기술 섹터입니다. 이미 소비재와 산업, 기술 섹터가 주요 이동평균선을 뚫고 크게 상승한 것을 보면 현재로서는 경기 침체의 신호나 방어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기술주와 산업주, 실적이 좋은 빅테크와 AI 관련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돈의 흐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눈여겨볼 주식들은 반도체 관련 주식들입니다. SMH 반도체 섹터 ETF를 비롯해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모두 주요 이동평균선을 뚫고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내일도 이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반도체 주식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던 두 가지 상승 패턴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거의 3주 전에 처음으로 실적 발표를 이끌었던 넷플릭스와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실적 발표 이후 돌파한 뒤 약간의 하락과 횡보를 보였지만 돌파한 날의 시가를 지지선으로 삼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이 많아지는 만큼 저는 실험 삼아 넷플릭스와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계속해서 추가 매수하며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은 주식시장 역사상 거의 최고의 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좋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회사들이라 물려도 괜찮다는 관점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드릴 패턴은 날아가는 패턴입니다. 특히 셀트리카와 레딧은 실적 발표 후 돌파 뒤에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가이던스도 좋으며 투자자 심리 또한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계속해서 돌파를 가능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특히 레딧은 마치 2013년이나 2014년의 페이스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사람들이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을 때 어디서 대화를 나눌지를 생각해보면 그곳은 레딧입니다. 앞으로 레딧의 포스팅이 많아지고 선거 결과에 따라 토론이 이어진다면 이것이 광고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팔란티어와 아스트랄랩스의 실적을 분석해보았는데 오늘 이들 주식에 엄청난 돌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돌파로 인해 팔란티어와 아스트랄랩스가 넷플릭스처럼 당분간 횡보하거나 레딧처럼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일 어떤 패턴이 나올지 지켜본 후 팔란티어와 아스트랄랩스를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관망할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매매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버리지 ETF에서는 공포 매매 시그널을 이용해 UPRO와 TQQQ를 세 번째로 분할 매수했습니다. 현재 TQQQ가 오늘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만큼 TQQQ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트레이딩에서는 레빗, 인투이티브 서지컬, 넷플릭스 그리고 벌티브 홀딩스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이 주식들은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해서 모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적립식 투자와 배당금 투자는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윙 트레이딩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배당금 계좌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금리 인하를 대비하여 저희 현금을 배당금 주식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번에 시장이 약간 하락했을 때 버텨준 주식들을 매수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계속 매수 중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AI, 소프트웨어, 전력, 에너지 주식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는 미래의 핵심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든 아니든 트럼프든 해리스든 결국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주식들을 매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